조선시대 정조의 양비 효양후 김씨. 효양후 김씨는 조선 제22대왕 정조의 양비로 아버지는 청원부원군 김시묵이며 어머니는 당상부부인 홍씨였습니다. 그녀는 1753년 음력 12월 13일에 가해방사저에서 태어났으며 천성이 인자하고 효성스러워 공순하고 검소하고 효심이 깊어 어떤 아이가 자라나는 풀을 뽑고 있는 것을 말릴 정도로 심성이 고왔다고 합니다. 한중록에 의하면 영조는 윤두기양의 딸을, 사도세자는 김시묵의 딸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최종적으로 김시묵의 딸인 효양후를 왕세손빈으로 간택하게 됩니다. 당시 효양후가 정조의 배필이 된 까닭은 그녀가 현종비 명성황후의 친정집안인 청풍김씨라는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숙종을 낳았듯이 효양후가 정조의 배필이 되어 후손을 낳기 바라는 영조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세손빈이 된 후 사촌 여동생도 시어머니인 해경공 씨의 남동생과 혼인하면서 청풍김씨 집안은 왕실과 이중삼중으로 인척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효양후는 구세인 1761년 상관택을 거쳐 별궁으로 들어갔으나 곧바로 천연두를 알아 이듬해인 1762년 2월 2일 10살의 나이에 1살 연상의 왕세손 이상과 가래를 올려 세손빈이 됩니다. 하지만 혼례를 치른 지 4개월 만인 윤 5월 21일 시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영조는 이때 해경홍 씨와 세손빈 효양후에게 제각기 친정으로 가라고 명하였으나 그녀는 자신의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영조는 세손빈을 매우 어여삐 여겨 해경홍 씨의 친정으로 같이 가라고 허락하였는데 얼마 안 돼서 다시 있거라라 명합니다. 이때 효양후는 어린아이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차분하고 조신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였기에 영조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776년 남편 정주가 왕으로 즉위하자 그녀는 왕세손빈에서 왕비에 오르게 됩니다. 효양후는 효심이 깊어 시어머니인 해경홍 씨와 의부씨 할머니인 정순왕후 김씨를 극진히 모셨고 신우인 청영공주 청성공주와의 우애도 대단했습니다. 해경홍 씨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때 약시중과 반찬의 맛을 보는 일을 할 정도로 사려 깊었던 효양후는 시고모인 화한옹주가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정조와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온갖 이간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는 옹주에게 끝까지 예를 갖췄다고 합니다. 이후 1787년 효양후가 임신을 하자 정조는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해 9월 18일 그녀의 출산을 위한 산실청을 설치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고 결국 1788년 12월 30일 산실청을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실청이 1년 넘게 지속되었으나 어디에도 출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효양후는 왕비로서 임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상상 임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효양후는 안타깝게도 후사를 낳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정조는 후궁소생인 무녀세자와 순조를 효양후에게 입적하게 됩니다. 한편 효양후는 항상 남편 정조를 조용히 내줘야 했으나 해경홍 씨의 한중록에 의하면 그녀가 감정을 드러낸 일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 정조가 총애하던 신하인 홍구경은 자신의 여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들이는데 그녀가 바로 정조의 첫 번째 간택 후궁인 원빈홍 씨였습니다. 홍구경은 여동생이 후사를 낳아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그녀는 얼마 못 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하여 이성을 잃은 홍구경은 여동생의 죽음 뒤에 효양후가 있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중궁전의 궁녀들을 잡아다 문추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게 되면서 그녀와 격렬히 대립하게 됩니다. 이에 정조는
효의양후의 편을 들어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며 그녀를 모함한 홍구경을 귀양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홍구경의 몰락에 대한 실록의 공식적인 기록은 없으며 다만 한중록과 정종대왕 행장의 기록에 의해 정조의 뜻이었다는 것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조가 유일하게 스스로 선택한 후궁인 의빈성 씨는 효의왕후로부터 특별한 친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조가 직접 쓴 어제의빈 묘지명에 따르면 처음 정조가 의빈성 씨에게 승은을 내리려고 했을 때 당시 궁녀였던 의빈성 씨는 효의왕후가 아직 임신을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빈성 씨는 죽기 전날에도 왕비를 걱정하며 앞으로는 효의왕후의 초소에 들러 아들을 낳을 것을 간청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빈이 죽게 되자 효의왕후의 울음은 형제를 잃고 근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사표였던 효의왕후는 심지어 자기 것을 챙기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친정 가문이 자신의 권력에 기대어 부귀영화를 하지 않을까 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의왕후의 의지로 인해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밖에 나가서 거의 티를 내지 않아 그들이 왕실의 외척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효의왕후는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자신과 자신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효의왕후 외에는 달리 존호가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효의왕후 생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존호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그녀는 존호를 거절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효의왕후란 명칭도 그녀가 죽은 뒤에 붙여진 시호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개혁군주 정조에 뒤에서 소리 없이 내조를 한 그녀로 인해 정조의 치세는 더욱더 빛이 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1800년 정조가 승하하고 법적인 아들인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그녀는 왕대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효의왕후는 순조의 배려를 받으며 노후를 편안히 보내다가 1821년 3월 9일 69세의 나이로 창경궁 자경전에서 승하하게 됩니다. 1821년 3월 17일 순조는 그녀의 시호를 효의로 내리고 현룡원 해자원에 장사를 지냈으며 풍수지리 문제로 같은 해 9월 13일에 정조의 권능을 현위치로 이장하면서 합장을 하게 됩니다.